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람입니다. 지난주 아마존 오프라인 확대 전략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아마존이 왜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 성장을 위해서 벤치마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북스, 아마존 4스타, 아마존 프레쉬, 아마존 고, 아마존 고 그로서리, 홀푸드 매장들을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직접 방문해서 아마존의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장단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될 부분과 배워나갈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오프라인 방문 매장은 아마존 프레쉬입니다. 아마존 프레쉬의 오프라인 매장의 모토는요, Everyday Low Price, Choice and Convenience, 즉 매일 저렴한 가격과 선택과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고요. 해산물, 육류, 미국산 고품질 브랜드들과 같이 폭넓은 상품 라인업과 매일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강조하며 오프라인 식료품 시장에 진입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외형적인 형태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체인과 식품 가게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아마존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아마존 프레쉬에 접목하여 인력 감축과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마존 프레쉬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장 내에 직원 역할을 하는 알렉사. 아마존 프레쉬에서는 상품 안내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인 Ask 알렉사를 매장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여타 다른 대형 매트에서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점원을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알렉사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장 내의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고객은 더 이상 매장 내의 직원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알렉사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통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대시카트를 통한 편리한 쇼핑 구현. 아마존 프레쉬에서는요, 대시카트, 즉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된 쇼핑카트를 활용해서 카트에 담겨진 제품의 자동인식 기능, 자동 결제 기능, 그리고 대시카트 스크린을 통해서 제품의 합산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물건을 대시카트로 담으면 대시카트에 탑재된 카메라와 각종 센서, 그리고 저울 등이 이를 식별해서 구매 목록에 추가하고,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에는요, 해당 제품의 고유 넘버를 대시카트에 입력하면 중량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또한 대시카트에 제품을 넣는 순간 비용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대형 매트에서는 계산을 위해서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또는 셀프 체크아웃 방식을 통해서 계산대에 직접 고객의 제품을 하나하나 스캔을 해야 하지만, 아마존 프레쉬에서는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그린존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마존 프레쉬에서는요, 대시카트의 첨단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쇼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일 배송 서비스, 픽업 서비스, 서비스 센터 기능 제공. 아마존 프레쉬가 신선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유통 거점으로서 기능을 활용하면서 신선한 제품의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또한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소비자의 68%가 앞으로 식료품 픽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는데요. 아마존 프레쉬는 이러한 미국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후에 매장 앞 주차장 앞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이슈 제품들의 경우에도요, 환불, 교환 등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당일 배송 서비스, 픽업 서비스, 서비스 센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아마존 프레쉬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존 프레쉬의 오프라인 시장으로서의 확대 전략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단계인 고객들이 아마존 프레시에서 제공하는 매장 내 직원 역할을 대신하는 알렉사, 그리고 제품의 인식 및 자동 결제 시스템인 대시카트와 같은 변화된 자동화 시스템과 쇼핑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소비자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요, 혁신의 아이콘인 아마존은 자체적인 기술과 온라인 유통망의 노하우를 오프라인 매장에 접목시켜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쇼핑 플랫폼을 제공해 줌으로써 온라인에서 최고의 유통 강자가 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아마존의 방식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공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아마존 프레시도요, 2007년 초기 당시에 시애틀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이란 큰 땅을 대상으로 배송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식료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 직전에 구매하는 성향이 있어 배송 기간이 이틀이 걸리는 아마존 프레시 온라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신선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신선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포장 방식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 프레시에 수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 아마존 프레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 뉴욕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마존 프레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 아마존 프레시 사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회장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식료품과 생필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확신과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 배송 방식, 포장 방식,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며 솔루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아마존 프레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업하실 때 어떠하신가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시장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념이 흔들렸던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회장의 말처럼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큰 나무의 씨앗은 자라는데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씨앗에 물과 거름을 준다면 어느 순간 튼튼한 뿌리와 함께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신감 그리고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간다면 아마존 프레시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꼭 성공하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